민생과 직결된 물가 안정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오늘은 5월 1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자의 날이자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되는 날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자, 이렇게 가족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이 기대되는 5월이기도 합니다. 다만 일부에서는요, 이번 5월이 공포의 달이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왜일까요? 자, 물가 경제 그리고 나라 경제에 드리워진 두 개의 어두운 그림자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이야기를 나눠볼 전문가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개인적으로 교수님 유튜브를 즐겨보는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경제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즐겨보고 있는데. 저도 즐겨보고 있습니다. 채널 A. 채널 B가 아니라 A. 알겠습니다. 자, 바로 어제였죠. 통계청에서요, 산업활동 동향지수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수치에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하는데 설명 듣기 전에 그래픽으로 제가 간단하게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전 산업의 생산 지수가 2.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수치가요, 4년 1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산업 생산이 줄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투자, 기업들이 산업에 투자하는 비율도 6.6%가 줄었다. 늘어난 건 소비밖에 없습니다. 네. 저거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예. 일단 생산적인 건 다 떨어지고 예. 쓰는, 네. 그러니까 우리 주머니만 많이 나간 걸로 보입니다. 저 수치가 의미하는 게 뭔지 간단하고 쉽게 우리 시청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 활동을 요약한다면 네, 생산하는 것, 그렇죠. 또 가계의 소비, 그렇죠. 기업의 투자입니다. 근데 생산이 4년여 만에 가장 강한 속도로 생산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네, 그래서 소비가 1.6% 늘었지만 이게 1.6% 늘어난 게 원래 통상적으로 2%, 3% 정도 늘어납니다. 원래 소비는 늘어나는 겁니다. 네. 또 소비액이 늘어나는 거니까 네. 소비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가격만 올라가도 소비액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산 활동은 주춤해지고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도 잘 늘지 않고 이런 현상이 네. 우리 경제가 좀 흐름이 멈췄다. 동맥경화처럼 보인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보겠습니다. 더 제가 와닿기 쉽게 이해를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네. 향후 앞으로 네.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서 힘들어진다 이 말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 기업들의 활동이 예. 1차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영향으로 이어지는 거죠? 네. 그걸 좀 말해 주시죠.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은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안 합니다. 네, 그럼 신규 투자를 안 한다는 건 새로운 사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새로운 사업을 줄인다는 거는 많은 취업을 준비하시는 우리 청년 취준생들이 아하. 취업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고, 아하. 그럼 일자리가 많아지지 않는다,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소득이 줄어들 수 있겠구나. 네. 그럼 물가도 비싼데 소득까지 줄어들면 소비가 더 둔화되겠구나. 아. 경제가 이제 악순환되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죠. 산업활동 지수라는 게 매번 뉴스에 나올 때마다 네. 저는 저거는 산업에 관련된 지수시 나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게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산업활동 생산 지수 자체가 예. 취업난으로 그냥 직결이 되는군요. 그뿐만 아니라 네. 오늘이 또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700만 명의 취업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네. 이 중에 대략 한 2천만 명이 임금 근로자예요. 월급쟁이입니다. 그러니까 산업 활동이 줄고 신규 투자를 못 한다는 얘기는 그렇죠. 급여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성과급이 좀 아하.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 근로자의 날입니다. 네. 근로자들을 위하고 또 근로자들의 권익이 신장되기를 좀 바라는 그런 날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불행하게도 일자리가 줄어드는 지수가 바로 어제 발표되는 바람에 네. 굉장히 좀 씁쓸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아까 제가 앞부분에 두 가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정말 요즘요, 월급, 내가 받는 월급만 빼고 다 올랐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느끼시나요? 그런데요, 더 이상한 건요,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 물가 상승률은 3%, 2% 이렇게가 나오는데
제가 마트에 가보면요. 네. 이게 무슨 3%가 올랐어. 네. 심지어 50% 어떤 건요. 네. 100% 오른 제품도 있습니다. 네. 농산물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뭐 사과도 그랬고요. 김도 요즘 뭐 난리가 났고요. 네. 수박 한 통에 4만 원은 하는 걸 또 봤고요. 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뉴스에는 3%인데 왜 마트의 물가는 100% 오른 거죠? 네. 지금 자료화면 보시는 것처럼 김 가격이 29% 올랐고 참외 가격이 30% 오르고 양배추가 60% 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체감 물가는 이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게 체감 물가죠. 근데 실제 물가 상승률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460여 가지 소비 품목의 가격 등락률을 계산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한 가지고요. 네.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네네. 자, 이 볼펜이 있는데요. 네. 볼펜이 작년에는 100원이었어요. 네. 올해 200원으로 오릅니다. 100% 올랐네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는 300원으로 오릅니다. 네. 그럼 얼마 오르죠, 이번에는? 그럼 400원? 그러니까 100원에서 네, 200원으로는 100%. 100%. 예. 200원에서 300원으로는 네. 50% 50%죠. 오르죠. 자, 물건의 가격은 100원씩 똑같이 오르는데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죠. 줄어드네요. 예,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이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하. 물가는 계속 올라도 아하. 물가 상승률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시해드렸던 그래프를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2022년에도 물가가 5.1% 올랐는데 그렇죠. 그 물건 가격에서 또 한 번 3.6%가 올랐고 계속 오르고 있죠. 그 물건 가격에서 또 3%가 오른 것이지 물가 상승률이 3%밖에 안 돼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겠죠. 잠시만요. 저 그림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저 그래프를 보면 네. 지금 2022년부터 2024년 1분기 최근까지 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계속 합하면은 지금 예. 10%가 넘게 올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뉴스 보도나 신문에 보면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습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아 물가가 떨어졌구나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건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비율이 낮아진 거지 물가는 계속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계속 오르는 거고요. 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경제를 좀 바라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봤던 수치가 아까 산업활동지수도 그렇고 물가 상승률이라는 단어도 네. 함정에 빠지지 말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우울한 얘기만 해서 조금 희망을 좀 주셨으면 하는데 네. 아니 최근에 나오는 수치들이 다 이렇게 비관적인 거밖에 없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뭐 반도체나 자동차 쪽은 굉장히 좋은 뉴스가 들리던데요. 이건 네. 어떤 이거 의미입니까? 네, 우리 경제가 그러니까 네. 중심축이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일부는 생산인데요. 네. 생산한 게 수출로도 이어지고요. 그렇죠. 소비로도 이어지고요. 네. 신규 투자로도 이어지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축을 본다면 나머지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네. 수출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 경제의 수출이 회복되고 있고요. 네. 그 수출 회복을 진전시키는 네. 견인하는 역할이 주로 반도체와 자동차 이런 주력 산업인데 네. 방금 제시된 것처럼 삼성전자라든가 네. 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런 기업들의 자동차 수출 그리고 반도체 수출 같은 것들이 뚜렷하게 개선세를 좀 나타내고 있어서 아하. 그 부분은 좀 다행인 것이다. 아. 그렇다고 완전히 우리 경제가 회복됐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최악의 상황에서는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애써 좋게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제가 들리는 게 왜냐하면 아니 10명의 자식들이 있는데 네. 그중에 2명이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네. 온 가족이 잘 사는 것처럼 그것도 또 착각이 덮여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골고루 10명의 자식이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과 얘기하니까 오늘 하나 두 가지는 확실하게 제가 얻어갑니다. 산업활동생산지수, 예. 산업활동지수 그리고 또 물가 상승률 네. 이 두 가지 수치에 함정 빠지지 말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나오셔서 이런 어려운 경제 좀 쉽게 설명을 계속 해주실 거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